이번 달의 주제는 이제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참 영원한 숙제죠. 동기부여 크게 보면은 두 개 아니겠습니까? 돈 주고 떡 주서 너 이거 하면은 뭐 줄게 라는 이제 외적 동기부여, 그리고 그런 거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이제 내적 동기부여. 사실 이제 둘 다 숙제죠. 어려운 과제입니다. 오늘은 내적 동기부여만 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월급 안 받고 회사 다니실 수가 있나요? 일이 즐겁다고 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는 내적 동기부여, 외적 동기부여 두 가지를 다 좀 살펴봐야 되겠다. 오늘 그런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기부여, 정서지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내가 불편한 정서와 감정이 생길 때 나의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면 아무래도 불편한 감정이나 불편한 생각들을 다시 좀 조율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제가 요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책은 소위 말해서 베스트셀러들입니다. 어떤 영역이냐면 동기부여 영역에서 대체로 한 1000만 권 이상 팔린 책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 책을 읽으세요. 예, 누가 읽으시냐면 동기부여에 관해서 내가 항상 부족해 그러면 방법이 있나요? 책을 읽어야죠. 그래서 동기부여 역량을 나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상대를 동기부여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은 가까이 두고 욕심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하냐면 이 책들 중에서 꽤 괜찮은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결론은 내적 동기부여를 잘 하시려면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 잘 하시면 돼요. 강력한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What drains you? 무엇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지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좋지 않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목적이 없는 일 할 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성과가 계획만큼 안 나와서 아쉬운데 또 그걸로 지적받을 때, 그래서 자, 저는 이럴 때 힘이 빠집니다. 제가 이거를 왜 강력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런 상황을 피하도록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들한테 이런 걸 좀 알려가지고 나는 이럴 때 굉장히 힘이 빠져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라고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러면 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좀 믿습니다. What drains you? 이게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라는 점을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동기부여 스킬의 방법론은 나부터 챙기자. 그 다음에 범용적인 방법론. 그러나 각각 다르게. 저는 이제 저 나름의 동기부여 방법론을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한 거죠. 저는 나 스스로도 동기부여를 하고 상대를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저부터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동기부여 안 됐는데 그 상대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합니까? 금방 탄로납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동기부여 방법론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론이라고 좀 믿습니다만은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거를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동기부여의 나름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뭐 이런 얘기를, 멋진 얘기를 했는데, 나부터 에너지 충전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에너지 충전을 도와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상대에 대해서 동기부여하기 전에 나부터 챙겨보라는 걸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부터 챙길 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 저의 개똥 철학 같은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할 때는 월급을 신경 쓰자. 퇴직 때는 연금, 무엇보다 건강. 이거를 동기부여 어떤 책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기부여를 하면 100개 정도는 담보가 돼야 되지 않나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동기부여 스킬이잖아요. 동기부여 스킬이라고 하면 나 스스로 동기부여 하는 것도 많지만 그 상대를 어떻게 동기부여 시키느냐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성과가 있어서. 근데 이거를 공부하고 연구한 이론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이거 같아요. 다니엘 핑크 드라이브. 이거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 얘기가 이거잖아요. 첫 번째,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 오토노미는 뭐 이게 자율성이라고 할게요. 메스터리 뭐냐면 숙련도, 숙련성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가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자율성이 담보가 됐을 때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먼저 점검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목적도 없이 막 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목적이 분명한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혼자 충분히 나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나? 이 세 가지가 본인한테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전문가적인 숙련도가 올라감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내가 자율적으로 했을 때 사람은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무시하지 말자. 두 번째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나부터 챙긴 다음에 그런 연구된 결과의 동기 스킬을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저 친구들한테 목적성을 더 불러일으켜주고 자율성을 더 주고 뭐 전문성을 다 올려서 똑같이 준다고 해서 동기부여가 되냐? 아니에요. 또 안 돼. 어떤 친구는 막 자율성을 주면은 더 개판을 만들어 놓고 안 해요. 어떤 친구는 옆에서 자꾸 자기 좀 쪼아달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운 저런 내용들을 사람마다게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우연히 찾다 보니까 혹시 이 드라마를 아시나요? 요분이 이제 게리 콜먼이라고 저보다 한 3-4살 많으신 분인데, 요 백만장자 요 백인집에 요 두 형제가 입양이 돼서 다른 인종이 살아가면서 모두 재미있는 얘기, 갈등 얘기, 슬픈 얘기, 희노애락을 하는 그런 재미있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제목이 Different Strokes for Different Folks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한테는 다르게 해줘야 된다. 이게 이 드라마의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각 다르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하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What drains you? 무엇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지, 무엇이 그들의 동기부여를 잘 안 되게 하는지를 사실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의외로 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나를 에너지를 뺏어가지도 있지만 상대의 에너지도 뺏어가지 않도록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뭘 해보시냐면 어떤 한 분을 생각해 보세요. 누굴 생각하시냐면 누구를 동기부여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족 구성원도 좋고 함께 일하는 동료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명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사람이 언제 가장 지치는지, 뭐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 때문에 가장 지치는지, 자, 그거를 생각하셔서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도를 알아주지 못하고 선명하게 만들어야 할 때, 막연하게 기다리게 하는 것,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게 이제 그분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남편이 먹고 싶은 식당에 가지 못하게 할 때 아니 왜 일상적인 얘기가 왜 죄송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하실 때 그때마다 늘 상사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따를 때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잠깐 연습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제 선생님한테 배운 슬라이드예요. 이게 저게 막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게 뭐냐, 그런 의미의 슬라이드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What drains you? 무엇이 당신을 지치게 하냐, 메마르게 하느냐. 그거를 피하도록 노력하고 피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상대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랑 뭔가 같이 할 때 언제 힘 빠져? 그나마 하려는 마음이 조금은 남았는데 나의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할 맛이 사라져. 그랬더니 제가 자꾸 저 스스로를 비하는 말을 우리 와이프한테 했었나 봐요. 그때 자기도 힘 빠진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큰딸한테도 아빠가 어떨 때 힘 빠지냐 그랬더니 당장 안 떠오르는데 뭐 하자고 해놓고 내 답변을 안 기다리고 막 해버릴 때 힘 빠질 때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나서 저런 거 안 하려 노력한 거, 제 동료들한테도 이제 물어본 거죠. 네, 동료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러면 100% 제가 실천은 못합니다. 이제 못하지만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걸 지켰을 때 그 친구가 동기 저하되는 것을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설사 동기부여는 더 못한다 하더라도 또 동기부여가 더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드리는 동기부여 스킬 컨텐츠는 사실 별게 없어요. 제가 특별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동기부여 관련돼서 한 1000만 권씩 뭐 2000만 권씩 3000만 권씩 팔린 책들은 읽어보자. 완벽하게 안 읽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방법론은 첫 번째, 본인부터 챙기세요. 두 번째는 동기부여 스킬이 좀 정리된 구조화된 컨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다니엘 핑크의 드라이브 3.0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목적성, 전문성, 그 다음에 자율성. 세 번째는 그거조차도 사람과 상황에 따르게 다르게 해야 된다. 다르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What drains you? 무엇이 그들을 지치게 하는지 물어보자. 너무나 당연한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매달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똑똑하고 분석적이고 이런 전략적인 능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평생 그거 하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나 정서와 감정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의도적으로 조금씩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 달도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